안녕하십니까. 소럭스 주식회사 이덕규 강사입니다. 금일은 넷비와 파이썬을 연동한 데이터 수집 및 결과 예측 구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강의 때 넷비와 파이썬의 연동 방법을 꿀팁 영상으로 올려드렸지만 해당 영상은 사전에 교육용으로 준비되어 있는 동물군 분류 데이터셋을 이용한 꿀팁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꿀팁에서는 실제로 넷비를 이용하여 센서의 데이터를 취득하고 취득한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두세 파트로 나누어 만든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구조 또한 실제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넷뷰는 센서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있어 다른 프로그램보다 정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흔히들 인공지능의 결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질이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밀도가 높은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결과 지난 꿀팁 영상에서도 강조했다시피 넷뷰와 파이썬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면 데이터를 처리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학습 구조의 시스템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인공지능의 기본 이론이나 넷뷰 및 파이썬의 연동 방법은 당사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진행할 학습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센서 값을 취득하고 이 센서 값으로부터 판단하는 결과 값이 A다, B다, C다 라고 하는 가령 예를 들어 정상이다, 불량이다 라고 하는 판정하는 학습 구조를 모델로 사용할 것입니다. 정상이다, 불량이다 라고 판단하는 구조는 확률로서 이 결과가 정상에 가까운가 불량에 가까운가 라는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인공지능 학습 구조 등 확률로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한 모델이 있습니다. 소프트맥스의 이론 설명은 당사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넷뷰의 DAQ를 이용하여 취득한 데이터를 A, B, C라고 하는 클래스로 미리 분류하고 데이터셋을 만들 예정입니다. 보통 소프트맥스에서 A는 0, B는 1, C는 2라는 라벨링을 해주었죠. PPT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넷뷰와 DAQ를 이용하여 만든 CSV 파일 내용에는 A는 0, B는 1, C는 2라고 라벨링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일 강의는 이 부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데이터셋을 취득했다면 학습을 진행하여 가중치를 저장해야겠죠. 다음 강의에서 진행할 예정인 학습 구조가 PPT 화면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넷뷰로 만든 데이터셋을 가지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가중치를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까지 전부 만들어졌다면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해서 넷뷰와 파이썬을 연동하고 실시간 데이터의 가중치를 영상해 결과를 예측하는 검증 구조입니다. 실제 이 부분은 넷뷰와 파이썬 연동 강의에서 몇 번이나 다뤄본 적이 있죠. 다만 그 꿀팁 영상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센서로부터 취득하여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을 진행 후 마지막에 검증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취득 단계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취득은 정밀도와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NIDAQ 장비와 넷뷰를 이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취득하고 검증까지 진행하는 구조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넷뷰와 파이썬의 연동 방법에서 몇 번인가 소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따라와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모르시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는 데이터를 취득해 볼 예정인데요. 데이터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센서와 데이터 취득용 장비가 필요하겠죠. 센서는 저희 당사에서 제작한 교육용 센서인 애덤 키트의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할 예정이고 데이터 취득용 장비인 DAQ는 NI USB 6돌 하나하나의 아날로그 입력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애덤 키트는 소럭스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교육용 센서 툴킷입니다. 온도, 적외선, 3축 가속도, 가변저항, LED, DC 모터, 엔코더 등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모아서 제작하였기 때문에 DAQ의 다양한 타입들을 실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희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시게 되신다면 위와 같은 애덤 키트 및 더 나아가 실제로 정밀도가 더욱 높은 센서들을 교육대에 제공드릴 예정이기에
DAQ 시스템을 이해하시는데 더욱 높은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센서는 3축 가속도 센서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취득할 때 사용하기 위한 장비인 DAQ 장비로 NI-USB 6들 하나하나를 사용할 것입니다. RSE 모드로 아날로그 입력을 사용했을 때 16개의 채널, 차동 모드로 아날로그 입력을 사용했을 때 8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RSE 모드로 아날로그 입력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서로 교육을 문의해서 신청하게 될 시 USB 6들 하나하나 및 더 나아가 컴팩트 DAQ를 이용한 실습이 진행되어질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및 당사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은 센서와 DAQ 장비의 결선 방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덤 키트의 3축 가속도 센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XL X out, XL Y out, XL Z out을 DAQ의 아날로그 인풋 0번, 아날로그 인풋 1번, 아날로그 인풋 2번에 연결했습니다. RSE 모드를 아날로그 입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애덤 키트의 그라운드는 DAQ 장비의 아날로그 인풋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선 방법은 애덤 키트와 NI-USB 6들 하나하나를 사용하여 결선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센서의 다른 장비를 사용한다면 결선 방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실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센서와 다른 장비를 사용하시는데 결선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비들끼리 결선도 모두 마무리했다면 코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Q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DAQ 함수들을 사용하였고 샘플 속도는 1000에 취득 데이터는 100으로 0.1초에 한 번씩 돌면서 데이터 100개를 수집하는 구조를 작성했습니다. 코드를 직접 띄워놓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UI가 나와 있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DAQ 함수들을 이용해서 샘플 속도 1000으로 수집 개수는 100개까지 수집하기로 되어 있고요. 0번부터 1번, 2번, X축, Y축, Z축에 대한 값들을 센서 값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값들을 배열 인덱스로 풀어주면 0번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은 X, 1번 인덱스는 Y, 2번 인덱스는 Z의 값에 해당되는데요. 이 값들을 이제 각각 실시간 데이터로 해서 CSV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건데 이 값들을 한 번 돌 때마다 루프가 한 번 돌 때마다 스칼라 값으로 해갖고 하나씩 받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X축, Y축, Z축을 100개씩 받고 있잖아요. 그 100개짜리를 하나짜리로 받기 위해서 평균을 취해줍니다. 평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값들을 100개를 평균을 취해서 실제 이제 이 그래프에다가 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모을 건데 어떤 식으로 모을 거냐면 애덤 키트, 그러니까 센서를 처음에 돌렸을 때 정상인 상태, 그러니까 X축, Y축, Z축으로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는 평평한 책상 위에 센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돌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정상인 상태로서 값이 하나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 I, 루프가 한 바퀴 돌았느냐 아니면 두 바퀴 돌았느냐 그 이상으로 돌았느냐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I가 0일 때, 그러니까 처음 한 바퀴 돌았을 때죠. 처음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정상인 상태의 값을 시프트 레지스터에 저장해놔요. 시프트 레지스터에. 그리고 나서 이젠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 돌 때마다는 기존에 있던 시프트 레지스터 값을 계속 이어받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루프가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돌지만 저 시프트 레지스터에 기억되고 있는 값은 센서의 정상일 때의 값들이에요. 처음 들어왔던 값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걸 제가 왜 만들어 놨느냐? 정상인 값
값들을 최대값, 최소값으로 뽑아서요. 정사인 값들을 최대값, 최소값으로 뽑아서 그걸 범위로 지정해줍니다. 범위로. 상한, 하한으로 지정을 해주고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값이 이 상한, 하한 안에 들어있느냐를 비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값이 이 초기 값의 최대값, 최소값 안에 비교가 되느냐, 들어가 있느냐, 속해 있느냐를 비교한다는 건데 기존의 최초의 값은 정상 상태인 거죠. 정상 상태. 그럼 이거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 값이 이 기존의 최대 최소값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상인 상태라는 뜻이겠죠. 정상인 상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값, 최대 최소값을 지금 현재 값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범위 안에 지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X축이나 Y축으로 움직였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 함수를 써주고요. 얘들이 실제로 T값을 내보내면 범위 안에 속해 있다. F값을 내보내면 범위 안에 속해 있지 않다인데 이걸 비교해서 값들을 씁니다. 이걸 비교해서 값들을 써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불리한 배열로 하나씩 만들어 보면 뭐 S축이 움직일 때는 S축만 범위 안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FTT가 나오겠죠. Y축이 들어가 있다면 Y축이 움직였다면 X축, Z축은 T죠. 근데 얘는 F죠. Z축이 움직였다면 TTF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하나씩 만들어줘요. X축이 움직였느냐, Y축이 움직였느냐, Z축이 움직였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돌릴 건데 소프트맥스에서 라벨링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클래스 A는 0, 클래스 B는 1, 클래스 C는 2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리를 할 때 여기 있는 소프트맥스 클래스에다 어떤 클래스들을 써줄 거냐면 아무것도 안 움직였을 때 정상 상태인 0, Z축 충격을 가했을 때 Z축은 그 수직이죠. 수직. 그쪽으로 충격을 가했을 때는 임팩트 1. 그리고 X축. 그러니까 센서를 앞뒤로 흔들었을 때는 2번, 3번에 S축 백, 프론트. 그리고 센서를 좌우로 흔들었을 때 Y축. 그건 4번, 5번에 해당하게 하고 실제로 이것들을 가지고 배열을 만들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덱스는 데이터 X, Y, Z가 들어오고 마지막은 클래스에 해당되는 0번부터 5번 값들이 들어오겠죠. 이게 왜 이런 형태가 되는지는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맥스 이론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배열로 만들어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셋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진행해서 데이터셋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당사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실제로 실습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센서와 다른 장비를 사용하게 되신다면 코드를 살짝 수정해 진행해 주셔야 한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다가 문의해 주실 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은 데이터 취득 당시의 UI를 보인 것입니다. 3축 가속도 센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3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고 해당 데이터들을 가지고 결과인 클래스를 라벨링 해야 하기 때문에 총 배열의 크기가 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축 각도 센서를 사용해서 표현할 클래스의 수는 코드 때 설명드렸다시피 총 6개입니다. 0은 정상, 1은 Z축, 2번부터 3번까지는 X축, 4번부터 5번까지는 Y축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임의에 따라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취득한 데이터셋을 보이는 화면입니다. 빨간 박스에 n행3열이 데이터셋, 파란 박스에 n행1열이 결과, 즉 클래스입니다. 소프트맥스의 데이터셋의 형태의 경우 당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라온 꿀팁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이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셋이 나오셨다면 실습은 제대로 진행하신 겁니다. 금일은 넷뷰와 파이썬을 연동하여 데이터 취득 후 검증 단계까지 진행하는 구조 중 데이터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파이썬을 이용한 학습 진행 시 데이터의 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데이터 취득에서 높은 정밀도와 신뢰도로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넷뷰를 이용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이 취득한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시거나 구조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강의를 들으시거나 실습 진행 중 문의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저희에게 교육을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